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메디컬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김랑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암 환자를 진료하고 또 한쪽 다리를 잃은 환자가 로봇 다리로 걸어다니고 피 한 방울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들을 분석해내는 그런 예전에는 꿈만 같았던 현실들이 바로 지금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절이나 인대, 근육 같은 여러 상태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해내고 또 재활치료도 돕는 관절 치료용 로봇이 등장을 해서 그동안 수술 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재발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관절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최신 로봇 치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국희균 원장님 함께 자리에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또 우리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 함께 얘기 나누어 주실 그리고 얘기 들어주실 방청객 여러분 자리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우렁찬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굉장히 반기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말씀에 또 귀 기울여 주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 이런 내용 굉장히 궁금한데 나는 어떤 치료를 해야 좋을까? 이 관절과 그리고 척추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보는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가 등장을 해서 그리고 로봇이 등장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모습. 사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공상과학 글짓기 대회 같은 거 나가면요, 원장님. 2030년에 이러할 것이다라고 해서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글짓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직 그때 제가 2030년이라고 생각했던 거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런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게 결국은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로봇과 생명과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까이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다 보셨을 거예요.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둔 알파고. 그 알파고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는 바둑의 여러 가지 수를 얘는 로봇은 그 모든 수를 자기 머리에 넣고 그걸 또 사람하고 이렇게 직접 대국을 뒀죠. 그래서 이겼는데 이미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모 병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의사 그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IBM사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그 로봇인데 그게 굉장히 옛날에는 레지던트 3년차 수준이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벌써 환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진단도 하고 치료까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오면 이 환자가 암은 어떤 암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벌써 현장에서 그것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아주 작은 형태의 로봇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보다 작은 우리가 나노 로봇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신체 구석구석에 이 머리카락보다 작은 우리 나노 로봇, 우리가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투여를 하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세포를 수술도 하고 암세포를 약물도 투여해가지고 그 임무가 끝나면 스스로 소멸되게 하는 그게 이미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그게 다 밝혀져 있죠. 근데 머지않아서 그런 형태의 로봇이 우리 근처에 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50년보다 앞으로 5년이 훨씬 더 빠르게 의료들이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 지금까지 못 고쳤던 병들을 앞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네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과학의 힘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의료 분야에까지 이제는 정말 많이 침투를 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런데 일단 이 관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외과적으로 정교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라서 그렇죠.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왠지 그 선입견이나 그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한의사분들은 좀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외과는 왠지 아주 정교하게 하는
의사가 직접 해야지 이게 로봇으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로봇에 내 몸을 맡겨도 되는 건가? 이거 굉장히 미심쩍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도 그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죠?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외과 수술 영역에서는 정밀하고 정확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주로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인공지능형 로봇은 그 정밀도하고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우리가 컴퓨터 수술이라는 것들을 많이 해서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대를 해보게 되면 조직이 작은 것도 확대하면 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한 1, 2mm라면 이것은 0.01. 그러니까 우리가 두 자리 밑에 숫자까지도 구분해가지고 경계면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정확도와 정밀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 저도 이제 벌써 22년이 됐는데 저기 전문의 딴 지가 10년은 해야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몸을 맡길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의사의 어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좌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그 편차가 적은 거죠. 그리고 사람은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죠. 이런 날 수술 받으면 결과가 좋은데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서 아이가 속썩였다든지 부인하고 싸우고 갔다든지 그러면 수술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그렇게 개인의 의사의 컨디션이라든지 경험하고 완전히 그 관련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관하게 고른 어떠한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사실 어떤 아픔의 여러 가지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원장님. 네네. 그리고 똑같은 질병이라도 뭐 어느 정도의 경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그렇죠. 있고 같은 선생님이 하시더라도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뭐 비슷한 경우인데 굉장히 수술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재수술 다시 해야 되고 부작용이 생겼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참 복불복이라고 하기엔 네, 맞습니다. 너무 좀 암담하고 좀 막막한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형외과 영역에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을에 한 사람이 인공관절을 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으면 그 마을 분들은 다 걱정을 하고 수술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관절 수술이 꽤 많이 합니다. 1년에 뭐 7만, 8만 명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정형외과 학회 같은 데에서 보면 한 20% 이상에서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불만족하는데 그게 이제 수술하고 통증이 있다든지 관절이 불안해서 잘 못 걷는다든지 뻣뻣해진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재수술 확률도 많이 할수록 재수술 확률도 또 많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의사의 경험과 또 환자 여러 가지 신체 상황이 과거와 현재가 또 달라지죠. 사회가 복잡할수록 질병의 원인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아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로봇을 이용한 어떤 일정한 질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수술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러 나온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존 치료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대안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로봇 치료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말기에 이르러서 병원에 갔는데도 많이 힘듭니다. 뭐 수술을 하셔도 결과는 장담을 못 하겠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사실은 간혹 있어요. 간혹 있죠. 그리고 있어요. 본인이 아예 그냥 해봐야 못 하겠어. 나 이렇게 많이 심해졌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로봇 수술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제가 여러 사례가 있지만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70세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40년 전에 지금 왼쪽 빨간 거 보면 고관절 표시인데 고관절의 왼쪽에 화농성 관절염을 알아서 그쪽이 이렇게 굳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서 30년 넘게 뭘 끌고 다녔는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다 왔어요. 왼쪽이 더 심합니다. 굳은 쪽이.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이 굳어서
왼쪽은 수술을 못 하니까 오른쪽만 관절을 수술해라. 이래서 이제 저한테 오른쪽 무릎을 수술하러 왔는데 우리 모두가 아시겠지만 한쪽 관절만 수술하면 이렇게 삐뚤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분을 보니까 저런 경우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수술이라 그래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하면 양쪽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 설명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로봇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다리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오랫동안 허리도 아팠기 때문에 재활을 할 때 허리까지 함께 치료해서 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 10여 년 이상 아프게 지내서 수술을 못 받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3D 영상을 통한 로봇 수술을 하니까 가능하거든요, 저게. 뭐 저런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있지만. 네. 네네. 일단은 관절이 사실 퇴행성 질환이라서 우리 고령인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환이에요. 네네. 그런데 또 문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당뇨나 고혈압 뭐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예전에는 이런 분들 수술하기 좀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많죠. 그러면 고령인 환자분들에게도 이 로봇 치료가 도움이 될까 또 이것도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어떨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령일수록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적고 무엇보다 출혈도 적고 수술의 정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86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거의 옛날에 호적을 늦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이 되신 거죠. 네. 근데 저분이 이제 수술은 포기하시고 지내셨고 무릎은 감추고 저한테 어깨 때문에 오셨어요. 어깨가 이제 아파서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또 아픈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깨 못 고치니까 우리 좀 어깨 고쳐달라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다리가 너무 휘고 어깨로 자꾸 짚는 겁니다. 일어날 때. 그러니까 다리를 고쳐드리지 않으면 저분은 어깨는 고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쭤봤어요. 왜 수술을 안 했냐 그랬더니 심장도 안 좋고 허리도 많이 안 좋으세요.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분은 이제 수술을 포기하고 지냈는데 할 수 없이 저 어깨를 고쳐드리기 위해서는 저 허리도 굉장히 안 좋으시죠, 지금 보면. 그래서 어깨를 고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수술을 권했어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 피가 끈끈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수술 후에 염증이라든지 후유증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양자 치료라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적게 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광양자 치료를 하고 로봇 수술을 이용한 오늘 이 수술을 해드렸죠, 저 어머니. 양쪽 다리 똑바라지셨죠. 그래서 잘 걸어 다니세요, 지금은. 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죠. 그래서 고령인 분한테 오히려 더 적합한 수술이 돼요. 여러 가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후유증, 합병증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인 분한테 더 유익한 수술 방법이 됩니다. 네. 사실 기존에 연세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많으시죠. 예, 예.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네네. 있는 그런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뭐 지금 앞에 본 사례 그 환자분처럼 이 관절 때문에 어깨까지 아프고 어깨도 활동 못 하시니까 집에 계시면서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전체적인 그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됐는데 전에는 얼마나 편찮으셨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저희가 환자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고통이 있으셨는지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좀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 왔을 때 했을 때 관절염이 시작이 됐다고는 얘기는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불편이 없었어요. 다닐 때는 그러니까 사는데 불편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일이 많이 없었고 수영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괜찮았는데 한 6년 전서부터 아기를 보게 됐어요. 손주를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일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무릎에 관절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그 6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아기가 이제 가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아주 많이 아프게 되더라고요. 무릎이 많이 아프게 돼서 저기 연골 주사를 맞으면 괜찮다 그래서 연골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재차 또 아프고 그래요. 예, 여행을 딴 친구들이 다 가는데 저는 여행도 진짜 멀다 해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또 어디에 멀리 조금 걸어가야 된다 그래도 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울하게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 데는 절대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이게 항상 아프니까 이제 우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아프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나니까 앞을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됐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수술도 또 잘 됐고요. 잘 돼서 딴 사람보다 지금 잘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굉장히 멋쟁이신데 내 수술이 잘 돼서 얼마나 즐겁게 활동하고 계실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기존 수술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더 정확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더욱더 구체적인 로봇 수술,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관절 때문에 이상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 어떤 치료가 본인에게 잘 맞을 건지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한 해 7, 8만 명 정도 되는 환자가 이 관절 수술을 받을 정도로 급격하게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사실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이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참 불안하고 이게 결정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원장님. 네. 가장 중요하게 이 인공관절 수술의 그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도죠, 정확도.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좌우의 균형이 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수술했는데 좌우의 균형, 또 한쪽 다리에서 보면 발목과 무릎, 무릎과 고관절을 이은 선, 이 선이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고 하면 일직선을 이게 범위를 이렇게 넓게 봐요. 그러니까 3도나 5도까지는 잘 됐다. 예,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의사한테 하면 한 7도가 돼버리면 사실은 그 벌어진 각도만큼 힘이 무릎의 정중앙에 안 가고 좀 틀어져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관절의 수명이라든지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통증이 오래 남는다든지 이런 좀 불안한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의사의 실력이죠. 예. 그래서 그 실력을 줄여주고 미세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한 100명을 수술해서 제가 보면 100명이 거의 똑같이 보여요. 거의 정확하게 1도 이내의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거의 일직선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정확한.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만큼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술을 했느냐. 네. 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한 차이를 로봇이 정확하게 짚어주는 네네. 바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수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이 로봇 수술은 우리가 의사들은 수술을 할 때 수술실에서 한 번 딱 절개하고 하죠. 그렇지만 로봇 수술의 제일 큰 차이점, 그걸 3번을 미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환부, 무릎의 관절의 이상 여부를 CT를 찍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 CT 영상이 3D 모양으로 무릎이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관절에 이상 있는 부분과 지금 나오지만 저렇게 CT를 먼저 찍습니다. 한 200커트쯤 쭉 찍거든요. 그럼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무릎 부분만 우리가 관절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재구성을 해요. 3D로. 지금 이제 재구성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이제 재구성을 하면 입체적인 무릎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절에 손상된 부분이 있고 정상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절의 축을 고려해서 정해진 인공관절의 크기를 어떻게 넣는 게 정확하게 일직선이 될 것인가를 어디를 다듬어야 되는지 어디는 놔둬야 되는지를 사전에 가상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수술 한 2번쯤 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이 가상수술한 결과를 다음날 수술실에 있는 로봇한테 전송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맞추고 나서 또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기도 하지만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후유증들을 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신중하게 수술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럼 보시면 이제 가상수술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정밀하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오차와 이런 걸 줄여간다. 이러한,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네네네네.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한 이 과정에서는 일단 뭐 3D 입체 영상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한 여러 가지 분석과 네, 뭐 이런 분석하고. 과정들이 네네네네. 나오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로봇은 화면에 등장을 안 할 것 안 했죠. 같거든요, 예. 원장님. 이제 그러면 나타나야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로봇이 정확하게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데이터를 로봇한테 줍니다. 수술실에 로봇이 있는데 그 가상 데이터하고 지금 이제 수술실 장면입니다. 이 실제 환자는 좀 시청자분들께서 그럴까봐 이제 가상 우리가 모델을 이용했는데 전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무릎을 절개를 하고 그것이 환자랑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기서 오차가 발생하면 동작이 멎어버립니다. 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오차를 왜 그런 안 맞는지를 찾죠, 저희가. 그래서 전날 시뮬레이션 수술한 거하고 실제하고 일치가 될 때 로봇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 로봇이 손상된 부분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부분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듬는 것보다는 저기 이렇게 돌아가는 아주 정교한 날이거든요. 기존의 톱날하고는 다르게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서 저 면이 거의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계 면처럼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지죠. 그리고 전날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그 범위 안에서만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을 벗어나거나 그러질 않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구석구석에 전날 시뮬레이션한 그 부위만큼만 사람 손이 아닌 저희 의사의 손이 아닌 로봇의 손에 의해서 다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혈관이나 신경 손상도 없고 수술 후에 정확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될 것도 예측이 되는 거죠. 예, 통증도 아무래도 좀 적고. 예, 그래서 아주 정교한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저렇게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저 로봇이 이렇게 정교하게 깎아내고 다듬 어떤 그 과정을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손을 이용해서 네. 전동 톱날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공소에 가면 나무 자르듯이 예, 좀 표현이 그런데 예,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를 옛날에는 카펜터스라 그랬어요. 목수. 예, 거의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전혀. 네네. 그럼 과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그 전동 톱날을 이용해서 했을 때랑 지금 로봇을 이용해서 했을 때 그 정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절단면을 보시면은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과 뼈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면 그만큼 틈새가 있어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면을 보면 아주 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자르듯이 깨끗하죠. 저 면이 거의 우리가 거울 면처럼 아주 맨질맨질하고 깨끗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뼈가 인공관절과 잘 붙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정교. 무엇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단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의 그 상처가 3분의 2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피부뿐 아니라 무릎 안, 저 뼈 안까지 들어갈 때 상처가 작기 때문에 적을수록 통증도 적고 출혈도 적고 예, 또 뭐가 좋을까요? 염증도 적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은 수술이죠. 네. 네네. 사실 이렇게 정교한 수술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께서 기존보다 더 정교하게 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견디시는 게 아무리 마취를 하셨다고 해도 더 좀 몸에 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시간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쉽게 풀죠. 예, 안 하면 굉장히 끝까지 앉아 있어도 답도 못 달듯이 시뮬레이션 수술처럼 한 두세 번에 걸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까먹는 부분이 많아요. 수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게 줄기 때문에 실제로 한 20여 분 이상 짧다고 우리가 쭉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죠. 어느 정도 수술 내에 끝날 거다.
근데 기존 수술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사전에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일단 열고 봐야지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기존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부작용이나 혹은 재수술하는 경우 주변에서 또 그렇게 했다는 분들이 많으시면 굉장히 겁내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기존 수술도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부작용이 적어요. 예,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고 로봇 수술은 사전 수술, 그다음에 정해진 내에서만 이 로봇이 작동을 해서 사람 손에 의한 오차가 적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수술하다가 혈관 손상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리고 정교할수록 빨리 회복이 되겠고 수명이 길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년 이상 더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아직은 20년 쓸 거면 로봇 하면 3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한 논문들이 아직은 10여 편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개발이 아직도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네. 네. 자, 오늘 평화메디칼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이 시간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성공적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 사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관절 나도 안 좋은데 나도 혹시 이 수술이 가능할까? 많은 궁금증들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뉴스에서 뭐 어느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로봇 수술을 시행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하게 되는 그런 사례로 접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 국내에서 이 로봇 수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는 좀 대중화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한 3만 5천 건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한 1만 5천 건이 벌써 넘었습니다. 2002년에 이제 우리나라 처음 시작을 했고 저도 2004년에 제가 독일에 가서 로봇 배워올 때 저 말고 한 명의 의사가 있었어요. 2003년인가 4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병원으로 치면 한 13군데 정도 그래서 서울에 4군데 지방에 이런 나머지 있고 그래서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보편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술 건수는 벌써 만여 건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저걸 배우려면 저도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요즘은 러닝 커브를 배우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훨씬 더 단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저희 병원도 외국 의사들 가리키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면 내일 모레도 러시아에서 의사 둘이 와서 참관하고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곳도 많고, 컴퓨터도 발전해서 이제 더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적인 그런 시행 건수 중에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국내에서 많죠. 네. 많이 그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과거에는 어떤 이런 의료 기술을 배우러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뭐 아주 어려운 병은 외국 나가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인공관절 수술, 특히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해외에서 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제가 많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큰 병원은 아니지만 이제 외국에서 오세요. 최근에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수술을 예약했다가 로봇 수술한다고 와서 무릎도 수술하고 허리 시술하고 그다음에 온 김에 건강검진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 그쪽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은 꼭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저렴한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격도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질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로봇 수술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고 로봇 회사도 한국에서 인수를 했어요 또. 그래서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와서 하고 이틀 후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체코에서 온 분이 있으세요. 내일 모레 어떻게 하냐 했더니 듣고 온 거예요. 듣고 인터넷 찾아서 한국에 로봇 수술한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가 좁아져서 많이들 오십니다. 와서 수술 받고 가고 그러세요. 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을 또 칭찬하고 많이 소문을 낸다고 하니까 또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무릎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뭐 어깨라든가 허리라든가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꼭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만의 문제인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릎 수술하고 불만족스러운 것 중에 무릎을
다른 원인이 있는데 무릎만 치료해서 불만족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무릎이 아파서 기본으로 허리를 찢고 이 환자분이 잘 회복될 건가 하는 기능의학적 검사를 합니다. 이걸 통합적 검사라고 하죠. 수술했다고 잘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허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허리가 안 아파도 나이가 들으면 노화가 오면 몸이 기울어서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안 아프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의사 선생님도 검사를 안 하죠. 그래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다 검사를 해서 함께 치료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면 제가 대구에서 온 환자였는데 이 수술하고 2년 동안 무릎이 붓고 무릎이 편치가 않아서 경북 대구 지역 병원을 다 다녔는데 이분이 협착증이 있었는데 협착증은 허리가 안 아파요. 다리가 붓고 무릎이 꿇었다 폈다가 안 되지. 병원에 온 지 2달 만에 허리 치료하고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치료를 해야지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네. 네네. 일단은 사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제 척추, 이 허리의 문제거든요, 원장님. 근데 무릎은 이렇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기존에 못했던 여러 가지 치료를 네네.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척추도 어떤 이런 좀 첨단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혹시 그런 치료가 있을까요? 네, 로봇 무릎 수술과 마찬가지로 척추도 척추 치료용 우리가 재활 로봇이 있습니다. 척추 로봇.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험 많은 의사들이 그 경험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 형태의 우리가 척추 치료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경험이 한 20년 된 의사의 경험을 저기 지금 모형은 나오는데 미국의 의사가 만든 건데 저게 비수술 로봇형 척추 치료기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프고 병이 나는 이유는 지구에 살면서 중력 때문인데 이 중력을 한 75%, 80%까지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압이라 그래요, 그걸. 의학 용어로 감압을 해서 중력을 줄여주면 저기 나오지만 치료 전에 노화가 되면 허리의 디스크가 탄력을 잃어서 시커멓게 변해서 안에 영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감압을 해서 그걸 줄여주면 영양분과 수분이 생깁니다. 혈관이 자라 들어가면서. 그리고 척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그러면 원래대로 원상으로 복원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게 풀리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척추 질환이 오면 치료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형태의 치료기를 통해서 로봇형 척추 치료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네네.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치료와 관련된 얘기와는 좀 다른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저게 가능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림 보면서 치료 원리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 보면서 네네. 원장님 좀 더 네네.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세요. 저게 이제 우리가 비수술적인 로봇형 우리가 감압 치료기, 네. 디스크 치료기, 척추관 협착증 치료기, 이게 붙이는 건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아무튼 로봇을 이용한 감압 치료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소프트웨어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체중에 따라서 감압을 50%, 60%, 75%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어떤 입원한 환자는 매일 해서 20번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치료를 해 나갑니다. 지금은 목을 치료하는 건데 우리가 목 디스크도 저도 목 디스크로 디스크 터졌는데 저희 병원 기계로 저도 치료했었어요. 왼쪽에 좀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치료를 해서 지금 수술도 다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지속적으로 보통 보면 모든 치료기는 위아래로만 당기는데 쟤는 좌우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는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없어요. 운동을 시킬 수가 없는데 저 기계는 그게 가능해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허리 치료하는 건데 저렇게 누워 있게 되면 우리가 관절을 위아래로만 당겨서 디스크를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견인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저거는 감압, 체중을 70%까지 줄여가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삐져나왔다, 디스크가. 그럼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그 틀은 상태에서 감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뒤로 앞으로도 다 움직입니다. 저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감압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운동을 또 시킬 수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허리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코어 근육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로봇형 우리 장비가 되죠. 그 지금 뭐 환자분은 특별히 뭔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그냥 저 기계에 네,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앉아 있으면 자요. 아. 네,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게 치료 끝난지도 모르고 자다가 깨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기 이제 제가 무릎 수술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저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니까 이제 무릎을 수술하고 허리는 저렇게 해서 함께 재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을 느끼거나 아파서 네,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큰 고통 네, 없이 무리 따르지 않고요. 무리 네. 없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관절뿐만이 아니라 이 척추도 로봇을 이용한 치료 어떤 것들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척추 치료, 이 로봇을 이용한 치료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메디칼 영유관의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평화메디칼 영유과대 건강합시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무릎과 그리고 척추 치료에 있어서 로봇을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261-2300에서 2302번, 02-2261-2300에서 23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척추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피할 그런 수 없죠. 한계에 이르게 네.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네. 과연 치료가 잘 될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치료 사례도 소개를 좀 네, 해주세요. 치료 사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25세 커플입니다. 25세 여자, 25세 남자 둘이 커플인데 여성분은 이제 조리사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해서 흔히 얘기한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분은 허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무릎이 계속 소리 나고 아프다, 다리가 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허리에 우리가 진행된 디스크가 있었고 그래서 입원을 시켜서 아까 말한 로봇 치료를 우리가 매일같이 2주를 했습니다. 2주 후의 사진입니다. 왼쪽 건 치료 전이고 우리가 보통 디스크가 오래돼서 신경을 압박을 하면 하지 순환이 안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로봇 감압에 의한 척추 감압 그리고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통해서 저렇게 좋아졌죠. 그리고 치료 한 일주일 후부터 운동을 우리가 시키기 시작했어요. 코어 운동들. 기존 방법은 운동을 빨리 못 시킵니다. 이제 운동을 시켰고 군인이에요. 남자친구. 그래서 같이 입원했어요. 둘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전부터 디스크가 이 환자분은 디스크가 좀 찢어졌어요. 터지고. 그래서 제가 시술을 했으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너무나 겁이 많고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2주를 군인이 네. 그래서 2주를 입원을 해서 마찬가지로 치료를 했어요. 하고 운동하니까 한 17번 정도 여기는 좀 심했기 때문에 한 17번, 16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좋아지고 지금 보면 치료 후 사진입니다. 치료 후에 이제 다시 군대에 복귀했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젊은 사람의 디스크뿐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치료 사례는 많은데 수술하고 시술하지 않아도 치료가 잘 되는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네. 네네. 일단 뭐 비수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과 후 확연히 색깔의 차이가 네네. 나네요. 네. 자, 그럼 환자들의 이 통증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도 궁금한데 원장님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네,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500명 정도 저희 병원에서 한 거 중에서 한 20회 정도 꾸준히 한 분들을 봤더니 지금 이제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이제 의사들 모임에서 발표한 건데 한 7.8점 이상의 만족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우리가 주사나 시술 못지않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권장할 만하고 근데 이제 저걸 얼만큼 유지하는지는 저 치료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는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반드시 병행하기 때문에 재발률도 아마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네네.
이런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로봇을 이용한 척추 네네. 치료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게 단번에 그래서 수술처럼 치료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나 받아야 되는가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근데 환자마다 다른데 입원을 만약에 하면 매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오전 오후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5회에서 20회 정도. 근데 통원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해서 20회 정도니까 짧게는 한 달, 길면은 2달 내에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죠. 물론 저 치료를 할 때 저거만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물리치료라든지 통증에 있으면 주사도 병행합니다. 아무튼 수술하거나 시술하지는 않고 아예 하는 방법이니까 15회에서 20회 정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하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운동도 중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달 내면 거의 치료가 운동과 함께 끝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뭐 그 정도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네네. 많은 분들께서 또 한 7, 8번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좋고 통증이 없어졌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오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분들 있죠. 권하시지만 안 오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원장님. 아까 통계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면 재발할 수 있어요. 끝까지 치료가 다 됐다는 걸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희 병원에는 근력 테스트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평균 이상의 근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낙제하면 3달도 다닐 수 있죠. 예. 꼭 하라는 대로 안 하시고 중간에 본인 생각대로 그냥 접어두셨다가 나중에 했는데 안 됐어. 네, 그러신 또 제발 분들 이런 있죠. 분들 네. 분명히 계신데 의사 네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굉장히 네네.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무릎 치료만큼이나 굉장히 어렵다는 이 척추 치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척추 치료, 로봇을 이용한 치료의 특징을 저희가 한 번 더 네.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몇 정리를 해서 화면에도 네. 나오는데 우선은 퇴행성 디스크는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된다고 보시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나 우리가 추간판 찢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안정하면서 할 수 있고 협착증에도 기존의 어떤 주사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연성이 빨리 생깁니다. 우리가 뻣뻣해진 허리가 빨리 유연해지기 때문에 운동에 빨리 적응을 해서 빨리 적응할수록 근육이 빨리 생기겠죠. 그런 어떠한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행성 디스크가 안 낫는다고 한국 분들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다시 나중에 MRI 팔로업 다시 찍어보면 척추 안에 디스크 검은 게 하얗게 변하는 것도 꽤 많이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영양 성분과 수분이 증가되고 혈류가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랑 다르죠. 그래서 저 마지막 3번째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알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많이들 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평화메디칼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이 시간은 관절과 척추를 치료하는데 로봇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나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02-2261-2300에서 2302번, 02-2261-2300에서 230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궁금한 내용 꼭 풀어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로봇 치료를 통해서 무릎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 로봇을 이용을 하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하든지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고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와, 나 치료 너무 잘 됐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또 운동하시고 굉장히 많이 일하시고 하시면서 애써 치료했는데 이거 다시 아파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장님. 네네. 이런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지키기가 어려운 게 있죠. 그중에 이제 먹는 거와 관련된 것들, 체중이죠. 제일 어려운 치료가 체중 줄이는 걸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비만 중에 고도 비만쯤 되면 우리가 보통 관절염이 남자는 4.8배, 여자는 4배쯤 더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계시죠. 거꾸로 한 5kg만 줄이면 관절염이 50%가 줍니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과 같이 먹을 것도 함께.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을 바꿔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비타민 D라든지 요즘 비타민 D 부족이 많으니까 또는 우리가 칼슘 같은 거, 뼈에 건강한 것들. 비타민 D는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멸치, 뭐 우리 두부, 뭐 더 주부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비타민 D 섭취를 잘 해주시고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새 무릎을 얻고 새 허리를 얻었으면
좌식 생활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좀 피하고 의자나 입식 생활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루 종일 굳은 관절을 한 번은 좀 이렇게 피는 스트레칭 좀 아침에 일어나면 한 3분만 하셔도 건강할 거예요. 그리고 걷기라든지 기존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이면 3번에서 4번 정도는 좀 걸어주고 근육 운동도 하고 그래서 관절 척추에 관련된 건강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걸 지키시면 평생 안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관절과 그리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로봇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사실 기존 치료가 아니고 좀 익숙한 치료가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거 괜찮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계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 저는 요즘 12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120세까지 사시려면 어떻게 사실지, 앞으로 40년을 누워 계실지, 20년을 누워 계실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네. 잘 걸어 다녀야 건강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남도 도울 수 있고 그다음에 신세에 앉을 수 있어요. 자식도 눈치 안 볼 수 있고 그러려면 무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걸어 다니기 위해서 아프면 빨리빨리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병이 났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건강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네. 120세를 기준으로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원장님 저랑 이제 100살 될 때 같이 만나서 허리 꼿꼿하게 네. 세우고 같이 방송하는 그 시간을 기약을 해도 될까요, 네네. 원장님? 네. 100세 특집으로 꼭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기 네. 바라고요. 네. 네. 자, 건강한 여러분들의 관절과 그리고 척추를 위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국희균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건강한 관절과 건강한 척추를 위한 로봇 치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행복한 하루를 위한 좋은 정보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